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은 권리 객체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기본서 139페이지, 그 다음에 핵심 교재는 27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4장 권리 객체 물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권리 객체에서 반드시 시험 문제 또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주로 어디서 출제가 되느냐 하면요. 우리가 권리 객체는 이제 물건을 공부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정법상 분류라고 해서 이제 곧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고 같이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민법이, 현행법이 물건의 정의를 이렇게 딱 내려놓고 있는, 분류를 해놓고 있는 그러한 물건을 우리가 실정법상 물건의 분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그래서 거기에는 부동산과 동산이라는 개념이 있고, 주물과 종물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물과 과실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주로 이제 요즘은 주물, 종물, 그리고 원물, 과실 이런 데서 이제 출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고, 일단은 여러분 핵심 교재를 보시면요, 물건의 의의가 나옵니다. 물건이라면 유체물 및 전기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다. 이렇게 민법이 규정을 하고 있죠. 98조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입법 기술상, 입법 조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약간 좀 실수를 했다. 이렇게 이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유체물도요, 관리가 가능해야지 물건이에요. 그냥 형태만 있다 해서 다 물건이 민법상 물건으로 볼 수는 없어요. 관리가 가능해야 돼. 그래서 유체물도 관리가 가능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바로 잡는다면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또는 자연력으로서 관리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유체물도 관리가 가능해야지 물건인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게끔 바로 잡아야 한다. 유체물 및이 아니라 유체물 또는 자연력으로서 관리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자, 좀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 가지고 출제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물건의 요건을 내려가 보면요. 그래서 관리 가능한 유체물 또는 자연력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가로 1번 보면요. 해나 달, 공기, 해양 이런 유체물은 관리가 가능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지배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민법상 물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뒷부분 가볍게 밑줄, 해양, 저 바다는 일정한 구획을 정하여 양식을 하죠. 김 양식, 굴 양식도 하고요. 전복 양식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에 이렇게 부표를 딱 띄워서 이렇게 그물을 딱 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종 해조류 양식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록 바다지만, 해양이지만 사람의 관리가 가능하다. 즉 지배력이 미치기 때문에, 자, 역시 어업권이란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업권. 어업권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해양에서 수산, 동식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어업권이라고 하죠. 참고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신체에 고착되어 있는 의수, 의치, 의족 이런 것들은요, 고착되어 있는 순간에는 물건이 될 수가 없어요. 인격 존중의 원리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러나 이것이 분리되어 있으면 역시 물건의 개념으로 다룬다는 거. 요즘 이런 거 가지고 출제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같은 것도 장기, 급한 어떤 장기 이식을 요구하는 그 같은 환자에게 이식하기 위해서 119 소방 헬기를 통해서 장기를 이렇게 이송하는 과정을 본 적이 있는데, TV에서 물론 이렇게 나온 것을 급박한 상황을 이제 보여주는 어떤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이송하는 순간은 당연히 인간의 장기지만 분리되어 있는 상태니까 물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자에게 드디어 수술, 집도를 통해서 이식을 했다. 수술이 성공해서 완전히 이식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또한 가로 3번에 보면 학설은 대체적으로 다수설은요, 시체나 유골 등을 물건의 개념으로 다룬답니다. 그래서 일부 소수의 견해는 역시 사자의 명예도 중요하다. 그렇죠. 사자도 인격 존중의 원리에 비추어 봤을 때 역시 시신 이런 것은 물건으로 다룰 수 없다. 이런 견해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물건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주재자에게 시신은 승계가 된다. 물건으로서 승계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독립된 존재한다 했는데요. 여기서는 여러분 가로 2번, 가로 3, 4번 묶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묶어주시고요. 그게 이제 가끔 시험 문제, 지문에 이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가로 2, 3, 4가. 용익물권이라는 것은 여러분 물권법에서 공부하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3개를 용익물권이라는데, 이 용익물권은
즉시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한 필지 토지 일부위에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권이라는 권리의 객체는 반드시 독립성을 유지한다. 한 덩어리 토지, 한 필지 토지 중에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다. 그렇죠? 지상권도 마찬가지. 그럼 전세권은요, 객체가 토지나 건물인데 토지의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될 수도 있고 한 동 건물 중에 1층 또는 2계층을 묶어서 전세권이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은 물권법 가면 여러분한테는 기초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집단. 여러분 명인방법은 제가 우리가 관습법, 우리 앞에서 관습법상 제도로서 여러분 제가 분묘기지권 주로 이제 예를 그런 쪽으로 예를 들었었죠. 명인방법. 자, 명인방법은 뭐냐? 밝게 인식시키는 방법이다. 밝을 명자에 인식을 시킨다. 이 뜻인데요. 명인. 그죠?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자, 그렇습니다. 자, 홍길동이가 뒷산에 감나무, 단지를, 집단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자기 소유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삑 둘러쳐서 새끼줄을 둘러쳐, 새끼줄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무의 표피를 몇 그루마다 하나씩 깎아가지고요. 낫으로 이렇게, 껍질을 이렇게 깎아서 묵서라는 것을 해줍니다. 네. 또는, 목찰이라는 것을 세워요. 목찰. 자, 산 입구 올라가는 나무로 만든 비석 같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몇 군데다 박아가지고 땅에다 박아서 입산 금지. 예? 이 과수나무 집단은 아랫마을 사는 홍길동 소유임. 이런 식으로 밝혀놓는.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명인방법이랍니다. 방금 새끼줄, 묵서, 그 다음에 목찰.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물어볼 성격은 아니지만은 분명히 이러한 명인방법 같은 수목집단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하나의 공시방법이랍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내려온 관행이 법적 확신에 의해서 하나의 법원성이 인정된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명인방법 같은 수목집단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토지에 고착되어 있는 상태지만은 관념상으로는 토지와 분리해서 사고팔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거예요. 소유권의 객체. 그래서 사고팔고 할 수 있다.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이 뭐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수목 집단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이건 이제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는 민사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목에 관한 법률의 규정상 소유권 보존 등기, 임목 등기부에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수목 집단은요. 이것은 토지와 관념상 분리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뽑아낸다는 뜻이 아니죠. 나무를 고착되어 있지만 관념적으로 그것을 하나의 집단을 뭘로 하냐면 사고 팔고도 할 수 있고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가로 3번, 4번 이거 앞뒤로 바꿔내는 그러한 출제도 있습니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집단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되고 임목법상 보존등기간 수목집단은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이런 식으로 바꿔내는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자 물건의 분류. 예, 이제 드디어 이제 물건의 분류. 그러면 분류 들어가기 전에, 근데요, 여러분, 우리 민법상으로는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민법상으로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루는 것은 건물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죠? 건물.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토지 등기부 있는가 하면 건물 등기부 따로 있잖아요. 토지 대장이 있는가 하면 건축물 대장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인방법 갖춘 수목집단도 토지에 고착되어 있지만 관습법상 별개의 부동산이 됩니다. 그럼 관습법상의 별개의 부동산으로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룬 것은 바로 명인방법 갖춘 수목집단이고요.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인 임목에 관한 법률, 여러분 그냥 줄여서 임목법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데, 그 임목법상의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루는 것은 역시 바로 이 보존등기 갖춘 수목집단입니다. 그래서 민법상으로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은 건물, 그 다음에 관습법상으로는 명인방법, 그 다음에 특별법, 민사특별법, 즉 임목법상으로는 보존등기 갖춘 수목집단. 예,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주시면 더더욱 완벽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자 가로 3번에 물건의 분류가 나오는데요. 이 물건의 분류의 이제 실정법상 분류, 그러니까 민법이 분류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뭡니까? 부동산과 동산의 분류가 나옵니다. 근데 그 분류 넘어가기 전에
이 판례를 좀 체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